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로 미국을 겨냥한 협상력 높이기에 나섰지만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응은 대북 제재 압박 강화로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중국을 자극할 핵실험이나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피하면서도 ICBM과 유사한 기술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바라는 방식의 북미 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13일 발언에 대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조건이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6일 전했습니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지만 대화가 재개될 여지가 있으려면 먼저 조건이 변화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고조시키는 지금의 행보로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이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이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핵 포기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는 북미 대화를 주장해온 것과는 정반대 지점에서 여전히 서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세기를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을 끝장내겠다며 오로지 미국만을 겨냥한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이미 주요한 국제 이슈로 자리 잡은 탓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와 규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 하루 전인 15일 오후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더 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은 중국도 동참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개입을 통해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개입을 통해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의 접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특사를 통해 전달한 친서에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조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 북한 문제를 푸는데 서로 협력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접견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15분간 진행됐으며 미국 측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배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배석했습니다.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견과 별도로 맥메스터 보좌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홍 특사는 사드 배치 과정에 있어 국내 절차상 논란과 국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맥메스터 보좌관은 한국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위숙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홍석현 대미 특사와 4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특사단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해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지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선제 타격, 군사행동 옵션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가진 모든 수단은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단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대화 조건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실험 중지보다 핵폐기가 확실하다면서 어떤 조건의 기준을 낮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1단계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만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전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는 지난 15일 베이징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의 남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 대사가 언급한 남북 간 합의는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제1차 및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왔던 6.15 선언과 14선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239건의 합의문이 있다면서 합의문에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번영해서 통일로 가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서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도 비핵화가 적시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만 논의한다는 통미봉남 전술을 노고라 하는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남한 정부가 북미 사이의 문제에 참견해 보려는 것이야말로 제 처지도 모르는 주제 넘은 짓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4 정상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남북 대화 이행 촉구를 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달 6.15 정상선언 17주년을 앞둔 준비 상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 방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과 북핵 문제, 국제사회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정상선언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념 행사가 열려왔으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 내 대북 정책 조율과 미국과의 정책 조율 등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 지원 및 사회 문화 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 지원과 사회 문화 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이 여러 건 들어와 있다면서
접촉 목적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해킹을 벌였던 레저러스라는 조직이 이번 공격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AFP 통신과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아르스 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구글의 닐 메타 보안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악성 코드 워너크라이와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유사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레저러스의 백도어 프로그램 캔토피의 2015년 초기 버전 코드가 워너크라이의 2월 샘플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연구원의 의혹 제기 이후 세계 최대 보안업체인 시만텍과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도 이번 공격에 북한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만텍은 이번 공격만큼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지난 4월과 이달 초 랜섬웨어 공격엔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존재했었다며 현재로서는 워너크라이와 레저러스의 해킹 수법 사이에 아주 약한 연계성이 있어 더 강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만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국장은 해커들이 노리는 점이 세계적으로 확대된 파괴력 과시인지 경제적 이익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스퍼스키도 북한이 이번 공격의 배후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본부를 둔 보안업체 인테저랩스도 이번 랜섬웨어 사태가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서가 사실상 북한을 지목하는 사이버 지문으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를 북한으로 섣불리 지목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워너크라이 개발자가 이번 공격의 주모자로 레저러스가 의심받도록 캔토피에서 발견된 코드를 고의로 워너크라이에 심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에 발견된 단서들만으로 배후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저러스는 2009년부터 사이버 범죄가 포착됐으며 북한이 지원하는 해킹 집단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2013년 한국금융기관, 언론사,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동남아 3개국 은행들을 겨냥한 해킹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군 사이버망이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정보 작전 방어 태세인 인포콘을 준비 태세 단계인 4에서 향상된 준비 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했습니다. 합참 이장에 발령하는 인포콘은 1에서 5단계로 나뉘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됩니다. 인포콘 단계가 높아지면 군 사이버 침해 대응팀 요원이 추가 배치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16일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장애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적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들의 자유박탈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일부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관여를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요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북한 외무성 인권대사와 외무성 인권 인도주의 과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인권대사의 이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리응식 외무성 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보고자 조선을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별보고관이 리응식 대사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관련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직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북한의 대회 참가가 결정되면 북한 선수단이 육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희범 위원장은 18일 영국 런던의 주영 한국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육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선수단 지원 인원들도 배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나 북한 선수단과 임원단이 육로나 철로로 내려오는 등 특별히 의미 있는 구체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에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평창올림픽 개폐식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의 상징이 된다면 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도핑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의 참가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을 환영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IOC와 세계 반도핑기구 등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정부에게는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북핵 문제 관련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에 대해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미국과는 핵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상하고 한국으로부터는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다뤄왔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꼼수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위한 올바른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 이상 통미봉남이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